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한빛소프트는 지난해 2월 블록체인 기반 딥페이크 탐지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국내 특허 등록을 마친 후 현재 미국 특허 출원을 진행 중입니다. 미국 블록체인 IT 기업 라운시큐어는 다음 달 자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딥페이크를 감지하는 안면 인식 기술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K뱅크가 오늘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유가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K뱅크는 기업 공개를 통해 8,200만 주를 공모하며 희망 공모가액 범위는 9,500원에서 12,000원입니다. K뱅크는 다음 달 10일에서 16일 동안 국내외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실시해 공모가를 확정한 뒤 같은 달 21일에서 22일에 일반 청약을 진행한 후 30일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올 들어 국제유가가 냉온탕을 오가자 원유 선물 가격을 정방향으로 추종하는 레버리지와 역방향으로 추종하는 인버스 상장지수 증권이 모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WTI 선물 가격을 정방향으로 추종하는 삼성 ETN의 이달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달 대비 37% 늘었고 유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도 늘어 WTI 선물 가격을 역방향으로 2배 추종하는 신한 ETN의 이달 일평균 거래대금 역시 40% 급증했습니다. 유가가 등락을 거듭하며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방향성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현재 유가의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모두 공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무엇보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올 11월 미국 대선 등 변수가 많아 변동 장세에 대비해야 한다며 신중한 투자를 당부하기도 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추석 전에 마지막 주가가 쌍바닥 후 날아가는 양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박효진입니다. 네, 저는 임상현입니다.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예. 대로 연휴를 하루 앞두고 이제 오늘 마지막 거래일은 빨간불을 켜주긴 했는데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예, 오늘 장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추석 연휴 세려면은 3일 전에 팔아야 되죠. 수요일에 거의 하락이 멈춰지고 목요일, 금요일 강세가 계속해서 나와주기 때문에 연휴 지난 다음에 추석 선물은 추석 지난 뒤에 좀 이제 주식시장에서 쏟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연휴 전에는 이제 빨간불로 마무리를 했지만 또 다음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다 보니까 보유하고 계신 종목 관련해서도 고민이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저희가 바로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시장 진단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미 증시의 어떤 방향성은 상방향으로 약간 틀려는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잡혔느냐, 잡히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은 CPI, PPI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좀 들어왔기 때문에 명분은 충분히 있죠. 다만 추석 이후에 FOMC 회의 결과 과연 얼마 정도를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25pp냐 50pp냐 이런 가능성인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했을 때는 뭐 지켜봐야 되지만 아직 그런 시그널들이 나와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50pp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현 정부에 약간 입김이 들어가서 현재 선거에 약간 우호적인 어떤 발표가 조금은 나와줄 확률이 많다.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가능성이 높다. 저는 좀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방송상에 어떤 견해를 말씀드린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장의 어떤 방향성들이 좀 해당이 되죠. 결국은 현재 경기가 위축이 되냐 위축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관점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 안정, 뭐 현재 금리 인하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경기에 대한 GDP 3분기의 어떤 실적 추정치가 여전히 견고하다. 다만 다른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걱정은 안 하고요. 다만 작년과 이제 비슷한 어떤 패턴의 흐름들이 반복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올봉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왜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이제 판단이 좀 되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상승과 조정의 하나의 이제 일순환 사이클이 끝나는 3년 주기 사이클이 일대 완성이 됐죠. 이제 이 이후에 본격적인 어떤 여기에서는 역헤드앤 숄더 형태로 거의 이제 시장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견조한 상승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한번 큰 충격들이 오는데 바로 지난 작년에도 7, 8, 9 이번에도 이제 7, 8, 9 흑산병에서 거의 마무리가 지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나왔을 때도 이 박스권 했을 때 외바닥이 아닌 쌍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봤죠. 정확하게 이제 증명이 좀 됐는데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무조건은 아니죠. 상방향으로 갈 거다. 강력 이야기를 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조정 후에 다시 한번 본상승이 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목요일, 금요일 그러니까 연휴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요일, 금요일 물론 이제 미 증시에 또 도움을 받았지만 올라줬다는 것이 굉장히 밝게 보이는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상방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본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여기서 해외 증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물론 이제 중국 증시를 좀 현재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중국 상해 증시가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좀 하락을 좀 해주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상당히 답답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미중 패권이 계속해서 수년째 지속이 돼서 지금은 더 암울하게 또 미국에서 강력한 어떤 중국 견제하는 법안들이 계속해서 이제 통과가 되고 있다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투자 심리나 여러 가지 경기 위축 지금은 이제 디플레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중국은 경기 회복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이제는 뭐 부양할 단계는 아니죠. 그래서 내수도 이제 내수도 회복이 될 확률도 상당히 적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수출로 이제 밀어내기 게임인데 전 세계 각국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관세 장벽을 완벽하게 치기 때문에
중국은 사실 사면초가 같은 그런 부분이 전개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떤 흐름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반사 이익 쪽으로 우리 한국이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 특히 바이오도 그렇고요. 또 최근에 이제 전기차도 그렇고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우리나라 업황 또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중국 상해 증시의 월봉으로 보면 얼마만큼 심각하냐면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현재 지금 가격선 보시면 2020년 저점 5년 전으로 지금 거의 후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방으로 내려가면은 굉장히 심각한 타격까지 일반적으로 차트로 보면은 뭐 여기 2,400까지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열려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현대차하고 GM하고 동맹인데 그 동맹은 누구를 견제하겠냐? 바로 이제 중국이죠. 중국 전기차를 비롯해서 밀어내기로 계속 하고 있는데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어떻게 보면은 미국 시장의 어떤 확실한 교두보, 전 세계 시장의 전기차에 대한 확실한 재배력 여러 가지 포석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어떤 큰 흐름들은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다시 한번 9월, 10월 다시 한번 좀 살아날 수가 있고요. 종목별로 간단하게 오늘 동향 잠깐 뭐 좀 체크를 좀 해보면은 지금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이제 대표적인 종목 어떤 흐름들을 잠깐 보시면은 GS 글로벌 오늘 이제 크게 올랐던 뭐 그런 내용인데 아마도 이쪽은 자원개발 동해가스 관련된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나머지 뭐 3기 EV 뭐 이런 종목이 올랐는데 3기 EV 어떤 차트도 지금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오랜만에 뭐 현대모비스나 뭐 한온 시스템, 뭐 3기 뭐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중국,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에서 어부지리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그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더 계속해서 강해지는 흐름들, 내년 신정부 초기가 되면은 더 강해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 것들이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모니터 랩 부분들, 보안 관련된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단순한 딥페이크 쪽, 그러니까 일회적인 어떤 사고 쪽이 아니라 지금은 AI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AI 쪽이 약간은 안 좋은 쪽으로 발전이 좀 돼가고 있죠. 결국은 AI가 시장에 침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쪽에 안티 AI, 다시 말해서 안 좋은 부분들을 커버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특히 이제 모니터램이나 센지랩 이런 종목군들은 센지랩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보시면은 실제 이제 제품화 시키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혜주로 좀 떠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I가 실제적으로 그 파급력을 가지면서 서서히 시장에 침투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HBM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TSMC만 믿지 못하겠다 하면서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시장이 열어주고 있고요. 또 HBM의 또 후속적인 HBM은 어차피 서버 쪽에 해당이 되죠. 데이터 센터 위주 쪽에 해당이 되는데 온디바이스로 넘어가려면은 모바일 HBM이 다시 한 번 더 등장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은 이런 트렌드로 서서히 이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AI가 실생활에 하나 둘씩 이제 파급력이 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미중 패권 다툼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반사 수혜 업종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가는
가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되면은 이런 섹터 쪽에 탄력성 있게 움직여주는 것이 10월 달, 9월 이후 한번 펼쳐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 분석 들어봤고요. 주요한 섹터별 전망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두 번의 바닥을 다진 후에 이제는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일단 다음 주에 미국 FOMC 회의부터 또 일본의 BOJ 회의까지 아직 중요한 통화 정책 회의들이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또 앞으로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흐름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꼭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접수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나노신 소재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3만 원, 비중은 15%입니다. 일단 오늘 종가를 바로 살펴보죠. 2.35% 하락했고요. 83,1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지금 매수가 대비 좀 많이 밀려난 모습인데 전문가님, 나노신 소재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나노 신소재 부분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전자 소재를 좀 생산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이게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도전제 쪽으로도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다른 2차 전지 소재 쪽은 많이 올라와 주는데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도는 아직 이런 탄력성이 좀 살아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순환매가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가격이 13만 원 정도가 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상당히 이제 고점에서 좀 사시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13만 원면 이 정도 좀 되죠. 그래서 약간 고점인데 지금 가격대는 바로 이 직전 고점의 이제 고점을 보면은 15만 원인데 15만 원에 대한 절반이면은 7만 5천 원이 좀 됩니다. 여기 7만 5천 원을 그어보면 대략 2선이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반토막이 되면은 여기에 이제 바닥이 좀 들어와 주는 그런 부분인데 바닥권에서 첫 번째 바닥을 찍고요. 두 번째는 약간 눌림목의 형태,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의 형태를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의 어떤 돌파 국면이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 반등의 목표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인데 보통 이 박스권에 이제 종수배만큼 이렇게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1만 8천 원 정도 되죠. 그래서 12만 원 근접에 된 부분들이 나와주면은 매도 시점 잡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다만 나노신 소재가 이제 시총이 약간 무거워지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2차 전지 어떤 소재의 또 순환매가 다가오더라도 그렇게 탄력성 있게 움직여주는 주지는 못하고 좀 있습니다만은 현재 충분하게 이제 반전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첨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탄력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조금 상승 흐름이 더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짚어주셨고요. 11만 8천 원 부근에서 매도하시는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삼성전자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6만 5천 원, 비중은 5%입니다. 삼성전자가 과도하게 빠졌다는 기사가 많길래 저가 매수를 해보려고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갑자기 실적 부진 전망 같은 안 좋은 기사가 나오고 또 외국인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잘못한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삼성전자가 계속 빠졌다 보니까 추가 매수하신 분들 혹은 새로 매수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어제는 좀 올라줬지만 오늘 다시 하락을 했고요. 3% 가까이 떨어지면서 64,4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전문가님, 삼성전자 지금 시점에서 매수한 거 잘한 걸까요? 네, 잘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같이 비교를 좀 해보는데 제일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경쟁에서 많이 심의를 기울였죠. 근데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현재 의아한 또 상황이 되는데 일단 뭐 생태계가 구축이 되면은 그걸 뒤집기는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런 사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돈도 안 되고 비싼 HBM을 먼저 이제 개발을 좀 했는데 이게 AI 쪽과 맞아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먼저 치고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거의 한 6개월 정도 삼성전자보다 좀 앞서 있죠. 그래서 HBM 위주로 계속해서 시장의 파이를 넓혀가고 있고 또 이 매출의 비중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매출에 대한 2%도 안 돼 있었죠. 그래서 작년 같은 10%, 뭐 올해 같은 경우는 20% 이상 막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쪽의 어떤 부분들이 계속해서 AI 가속기의 어떤 부분들이 장착이 되는 어떤 시장의 트렌드가 형성이 되면은 그에 대한 받쳐줘야 되는 것이 이제 D램이죠. 그래서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그런 HBM이 같이 따라줘야 되는 그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따라줘야 되는데 지금의 시장은 서버 위주로만 현재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모바일 쪽으로도 서서히 다시 한번 파급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왜 그러냐? SK하이닉스보다 좀 더 기술적으로 더 뒤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전통적인 D램이나 현재 랜드 프레시 부분들이 아직까지 가격 회복이 매우 더디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죠. 그런 암울한 것 때문에 빠졌지만은 지금은 현재 HBM의 어떤 이제 퀄리티 통과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걸 커버를 하기 위해서 파운드리 공정을 D램 공정으로 바꾸는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서 호황 당연히 지금 다만 수급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약세를 보여준다. 저는 항시 이야기하지만은 삼성전자 살래요, SK하이닉스 무조건 SK하이닉스가 듭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일단 삼성전자를 사셨기 때문에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은 88,000원에서 한번 이렇게 하락을 좀 했죠. 18%. 근데 이제 8만 원에서 다시 한번 하락을 좀 했으면 18%가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이 동일한 하락의 진폭이 완성이 됐을 때는 2단 하락의 완성 어떤 시그널들이 많이 보인다. 그런 부분에서 완벽한 저점이 될 수 있다. 뭐 장도 오늘 좋아졌는데 빠졌는데 왜 저점이냐? 돌아선 걸 확인해야 되는데 보면은 나중에 시장의 방향성이 틀어졌을 때는 굉장히 크게 약간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래서 현재 뭐 주봉으로 환산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빠지는데 이 냉단점 이제 초기에 어떤 그 가격선, 이 바닥의 박스권 가격까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점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신 게 맞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와 HBM 관련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좀 최근에서 많이 빠지는 모습이긴 했지만 지금이 저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앞으로 전략도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그리드 위즈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5,700원, 비중은 30%입니다. 일단 오늘 종가를 살펴보면요. 오늘 4.4% 내렸고요. 25,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지금 매수가를 소폭 이탈한 상황이긴 하지만 비중이 30%면 작진 않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리드 위즈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 뭐 충전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ES 주차장 장치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해리스 후보가 뭐 선전을 많이 하고 있어도 시장의 반응은 좀 뜨뜻미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뜨뜻미지근한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신규 상장 종목이다 보니까 보유수 물량도 풀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약세를 보인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신규 상장 초기에 82,000원이죠. 82,000원까지 지금 전체 시장의 어떤 약세 국면이 고점에서 절반 정도가 되면은 약 4만 원 정도 되죠. 4만 원에서 다시 한번 2만 원까지
거의 한 4분의 1 토방이 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진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좀 하시길 바라고요. 다만 이제 지금은 뭐냐면은 이 저점에서 한번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을 거의 쌍바닥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술적 반등을 약간 노리실 것 같고요. 최근 차트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그렇게 되면은 약 32,000원 정도가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마디 매매를 좀 해주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고점 대비 많이 밀려난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KN솔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8,500원, 비중은 10%입니다. 매수한 지 한 달쯤 된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나 손절 잘 안 하고 좀 들고 있는 걸 선호하는 편인데 어떤 전략이 최선일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오늘 종가는 16,030원, 매수가 대비 소폭 좀 밀려난 모습입니다. 자, 전문가님, 추가 매수나 손절보다는 좀 들고 있는 걸 선호하시는 편이라고 하는데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클린 반도체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그 액침 냉각 이슈가 좀 돼서 KN솔이 독보적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걸 클린룸 같은 경우는 공기 조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설비 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액침 냉각 쪽으로 기술을 좀 돌려서 좀 개발을 좀 했던 그런 상황이 됐는데 당장 여기에 매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매출이 늘어나고 이런 밸류션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KN솔을 바라보시는 게 좀 좋을 걸로 좀 판단이 되고요. 이 뭐 고점에서 기나긴 하락을 했었는데 바닥권에 거의 근접을 좀 했고요. 12,000원이죠. 12,000원에서 한번 2만 원까지 올라왔으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한번 크게 좀 왔고 이게 한 절반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거의 다 왔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닥권에서 움직여주다가 상승 반전을 좀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매수가가 이제 18,500원인데 약간 물타기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업의 내용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고 최근 이슈에도 맞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물타기를 하셨다가 이 고점이죠. 거의 쌍봉까지 19,500원 정도 거의 한 2만 원 가까이는 한번 물론 슈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디 매매 매도 시점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일단 2만 원 선까지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추가 매수를 좀 선호하지 않으신다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지금 부근에서 추가 매수 해봐서 좀 더 수익을 늘려가는 것도 좋겠다라고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고민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DIC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5,000원에 비중은 22%입니다. 일단 오늘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1.5% 가까이 올랐고요. 4,04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 자, 전문가님. 이 DIC는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할까요? 이쪽 자동차 부품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 오늘 현대차하고 GM 이쪽에 합작 관련된 그 동맹 관련된 이슈가 좀 부상이 좀 되고 있고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술적 반등이 좀 들어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매수가가 이제 5,000원 정도 되고 이제 비중이 22%인데 비중이 뭐 적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물려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전체 이제 차트로 잠깐 보시면은 최고 고점이 거의 한 7,000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제 최저점이 지금 3,6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딱 절반 정도가 되는 부분이죠.
거의 한 7,000원 잡고 7,000원에 대한 절반이면은 3,500원이죠. 그래서 진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보여주다가 이제 고개를 서서히 들려는 모습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전이 되면은 항시 이야기했지만은 바닥권의 층의 중수배만큼 반전이 될 수가 있다겠죠. 대략적인 목표가가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 오면은 일단은 종목 교체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바닥 기간에 좀 오랜 기간 있었고 이제는 상승 전환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매수가 부근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루닛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42,16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일단 오늘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3.62% 내렸고요. 41,25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 지금 매수가를 큰 폭은 아니지만 소폭 이탈한 상황입니다. 자, 전문가님, 루닛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할까요? 좀 지금 이제 반도체 그 바이오 쪽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 순환매 왕성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바이오하고 같이 AI하고 연결이 된 부분들이 이제 의료 외예 쪽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루닛이 이제 그런 쪽에 좀 포커스에 맞춰주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제 순환매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13만 4천 원 정도 이제 고점이죠. 고점에서 거의 한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3만 원까지 빠졌던 건데 주당 10만 원 정도 빠졌기 때문에 거의 진바닥, 대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바닥에서 지금 거의 한 쌍바닥 비슷하게 진행이 됐죠. 그래서 만약에 추세 이제 반전이 일어나면은 이 등각 추세선의 상단 부분까지는 충분하게 약간 올라와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대략적으로 가격대가 약 5만 5천 원, 이 정도가 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5만 5천 원이면은 지난번에 여기서 형성이 됐던 이 박스권의 가격대 거의 한 중심 가격대까지는 약간 올라와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죠. 그래서 루닛은 또 최근에 갭상승에 대량 거래가 좀 쉬워졌고 또 이격 조정을 마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약간 속임수 운봉인데 속임수 운봉 같은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건 아니고요. 한 번 더 올라줄 수가 있기 때문에 5만 5천 원 정도 매도 시점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좋았고 또 앞으로 5만 5천 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목표가 5만 5천 원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SOS랩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8,700원, 비중은 50%입니다. 일단 오늘 종가는 소폭 상승했고요. 7,420원까지 올랐지만 아직 매수가 대비 좀 밀려난 모습입니다. 비중도 50% 가지고 계신데 자, 전문가님, SOS랩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할까요? SOS랩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이 항시 인기가 좀 있고요. 또 테슬라의 로보택시 원래 이제 8월 8일 날 공개하기로 했는데 10월 10일 날 또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뭐 10월 10일 날 바뀐 거 그 이유가 뭘까요? 쌍십자절, 중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테슬라는 카메라 모듈만 위주로 많이 좀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쪽으로 가면서 라이다 쪽에 어떤 장착을 할 수밖에 없는 또 일부 장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SOS랩은 현재 이거에 대한 그 개발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율주행의 또 실질적인 어떤 수혜 개념이 될 수 있다.
뭐 일반적으로 자율주행하면은 카메라 모듈 이렇게 하는데 카메라 모듈의 성장성은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뉴페이스 이런 종목군 부분들이죠. 레이더를 하고 있는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나 라이드를 하고 있는 SOS 랩이나 또 칩 관련된 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종목 선정은 뭐 잘 하신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상승, 조정 그리고 탄생 파동 한 달의 주기 사이클 여기서 오늘 다시 한번 올라주고 있죠. N자형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고요. 또 상장 초기에 2만 원대 가격들이 또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보유수 물량까지 풀려서 매물 소화도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 고점을 넘어가서 돌파를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2,000원까지 약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는데 비중이 50%면은 SOS 랩의 확실한 어떤 나름대로 어떤 그 포커스를 맞춰서 또 나름대로 어떤 전략도 그 종목을 선정하는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목표가도 조금 더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12,000원 매도 시점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홀딩하는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로는 12,000원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재룡전기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56,100원, 비중은 30%입니다. 어제 매수했습니다. 매수한 지 하루 만에 시장도 불확실한데 왜 들어가는지 후회가 됩니다. 추석 맘 편히 보내고 싶은데 다음 주에 장이 열리면 어떻게 대응할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오늘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56,400원까지 끌어올렸고요. 지금 소폭 수익권이신데 좀 다음 주에 장이 다시 열리면 추석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할까요? 예, 전력 관련된 부분들은 또 최근에 이제 낙폭 과대가 상당히 많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 반등들이 확실하게 뭐 진행이 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21선을 돌파하기 직전에 약간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전력 관련된 부분의 뭐 종목에 대한 내용은 좀 생략이 되고요. 앞으로 이제 전력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되죠. 근데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에서 10만 원에서 한 절반 정도가 더 빠졌죠. 한 4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약간 2단으로 좀 하락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하락이 완료가 됐고 계속 반등이 좀 일어나는데 대략적으로 61선까지는 한 반등이 좀 주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한 7만 원 정도. 그래서 지금은 약간 불안불안하지만은 장이 좋아지고 또 2단 하락에 대한 1단 되돌림이 한 번은 좀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62선에 대한 터치 부분들이 좀 시도가 될 때 7만 원 근접에서 매도 시점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7만 원 선까지는 반등할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현대차 주셨고요. 매수가는 27만 3,500원, 비중은 10%입니다. 일단 오늘은 현대차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2.16% 올랐고요. 23만 7천 원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최근에 좀 밀렸다 보니까 지금 매수가 대비 많이 밀려나긴 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현대차는 전망을 어떻게 보실까요? 예,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자 이제 올봉으로 한번 환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는 자 2001년 이 고점을 넘어가지는 못했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지수는 바닥권에서 좀 다중바닥을 보이고 이제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데 현대차는 다릅니다. 현대차는 현재 지수가 넘지 못했던 이 고점을 넘어서 최근에 이제 급격한 조정을 보여줬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업황 회복이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주 같은 경우는 글로벌 메이커 3위에 위치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2위하고 현재 치열한 경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번에 GM과의 동맹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가시화 좀 되고 있고 또 도요타라든가 이제 폭스바겐 이런 업체들이 중국에서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현대차는 중국에 대한 비중이 거의 없고 다른 어떤 나라에 대한 비중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충분히 역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어떤 침투 부분들이 GM이 현재 GM 포드 미국에 대한 자부심, 프라이드와 같은 그런 업체들이죠. 조인을 좀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글로벌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은 뛰어나리라 봅니다. 다만 일봉상으로 또는 최근에 지수가 워낙 급격히 빠졌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좀 험악하게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30만 원 가까이 갔던 주식이 거의 한 20만 원 가까이 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근데 지금은 쌍바닥을 보여주고 있고 또 약간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좀 가져갈 필요가 있고 또 마디 매매를 하신다면은 29만 원 정도까지는 현재 단기는 아니고 중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물론 이 직전의 고점인 26만 6천 원에서 흔들리지만은 29만 원까지는 한번 좀 들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는 게 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29만 원 선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오스코텍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4만 원, 비중은 20%입니다. 유한양행과 주가가 동조화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네요. 왜 그런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오스코텍 종가를 살펴보면요. 35,70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이탈한 상황인데 자 전문가님, 이 오스코텍 요즘에는 뭐 어떤 일일까요? 뭐 최근에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제 지수 연동하고 같이 약간 움직여주는 뭐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하고 거의 이제 같이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쪽으로 약간 포커스를 맞춘 게 좀 중요하다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지금 오스코텍 부분들이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좀 약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만 원대에서 지금 4만 5천 원대 거의 지금 더블이 올라오면은 한번 조정을 좀 약간 이제 보여주는 흐름들인데 최근에 이제 충분하게 지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좀 다중바닥을 좀 찍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을 좀 찾고 갈 확률이 많다.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보통 60일 또는 120일선인데 120일선에 대한 지지력들이 완벽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봉상으로 보시면은 현재 직전 박스권의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하고 조정을 보이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쉬어져 간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꾸준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바닥을 다지는 중이고 좀 장기적으로 지켜보면서 상승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종목 상담 모두 만나봤는데요. 다음 주에 우리 증시가 3일 동안 휴장을 하다 보니까 이 연휴가 끝난 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하단을 참고하시면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흐름 지켜보면서 전략 세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대안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입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엔 저희가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예, 제주도의 특산품, 제주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뭐 제주도의 특산품이냐, 이름만 제주 아니냐 하지만은 본사가 실제 제주에 있고요. 제주도 수출 품목 1위입니다. 이 업체가 차지하고 있죠. 왜 제주도에 있느냐? 이 오너가 생각하기에 하이닉스나 삼성 파운드리 디램 만들어 주시오 하니까 안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국내에 있을 필요는 없죠. 근데 어디로 나가느냐? 대만 쪽에 파운드리 공장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려면은 어떻게 되죠? 비행기 값이라도 조금이라도 아껴야 되죠.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으니까 편하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본사가 거기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디램을 만들었던 부분들은 대기업이 그때 뛰어들었는데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해서도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였죠. LG폰이나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살아남은 건데, 여기서 이제 대박이 터졌는데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어떤 이 노하우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살아 있고 이게 사물 인터넷이나 간단한 어떤 전자 제품 쪽으로도 들어가고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저장 장치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전력 반도체가 굉장히 유행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작년에 굉장히 많이 크게 급등을 해줬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은 낙폭과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 월봉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고점에서 굉장히 저점에서 보면은 4,000원짜리가 4만 원까지 올라갔고요. 10배 이상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4분의 1 토막 가까이 났죠. 그러니까 가격적 기간 조정이 충분히 조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기술적 반등이 좀 조질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모바일 HBM의 시대가 다시 한번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연동된 어떤 저전력 반도체가 같이 부응해 줄 수도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고점에서 약간 빠졌지만은 매수가자 부분들은 이제 시가로 내일 그 다음 날 시가로 좀 하고요. 손절가는 11,0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16,000원 잡고 매매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대안주로는 제주 반도체 만나봤는데요. 추후에 시장 흐름 보면서 좀 유연하게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을 참고하셔서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나노신 소재는 반등이 예상되다 보니까 12만 원 부근에서 매도하는 전략 이야기해 주셨고요. 삼성전자는 저점 매수 전략에 유효하다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또 K엔솔은 추가 매수로 단가를 낮추는 것도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임상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